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러더 쌤입니다. 자, 2022년 12월 1일 목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전일 다우지수가 2%나 상승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최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우지수 이제 최근에 많이 올라왔고 쉬어도 되는 구간이다 말씀드렸는데 쉬는 구간에서도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쉬어도 되는데 위쪽으로 돌파 시도하는 거 아주 좋다. 그러니까 쉬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1선 터치 나왔고 강력하게 지지받으면서 상승 나오는 거. 다우지수는 이제 추세를 위쪽 방향으로 아예 돌려 세웠다. 그리고 돌파 가능성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뭐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지난번 반등은 뭐 데드캣 바운스였는데 기술적 반등이었을 뿐인데 이번에는 상승 초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우가 먼저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 이 다우에서 이 미국에서 먼저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모으고 있죠. 그리고 그 증거로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먼저 12월부터 속도 조절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긍정적인 현재 고용 양호하고 소비도 생각보다 양호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다가 아니라 안 좋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견조하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안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안정화가 되고 근데 안정화가 되는 게 이번에 7.7% 나온 다음에 가파르게 이렇게 안정화되면 가장 좋은 건데 뭐 여기 뭐 계속 유지된다거나 계속 여기서 더 이상 안 내려간다거나 하면 또 문제는 될 수 있습니다. 점점 내려가요. 점점 안정화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정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내년 상반기에 금리 인상이 끝난다라는 부분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게 현실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스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 쉬고 있는데 괜찮다 말씀을 드렸죠. 성장주라서 그런 것이고 금리 인상 완화에 대한 발언이 연준 의장을 통해서 나왔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4%나 강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11,200포인트 이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데 이 구간 넘어가게 돼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강하게 치고 넘어가면서 이제는 나스닥도 출발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훈풍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같이 함께 했어야 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미국의 시장이 강력한 상승이 나오면은 어정쩡하게 적당히 오르면 괜찮은데 강력한 상승이 나오면 우리나라 시장은 보통 갭상승으로 출발해서 선반영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장중에는 밀어내린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0.3% 굉장히 실망스럽게 짝이 없는 마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장중 내내 이렇게 음봉으로 밀려 내려왔는데요. 사실 뭐 오전에 한번 눌러놓고 뭐 거의 그대로 유지한 거죠. 수급 동향을 보면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주식 외국인들이 팔았냐 안 팔았습니다. 코스닥은 엄청나게 샀고 기관이 이렇게 사는 게 아주 나이스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코스닥은 기관이 주도하는 시장입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이 주도하는 시장이고 그런데 외국인이 코스피 안 샀는데요라고 하실 수 있는데 외국인 기존에 이미 7조를 사놨죠. 어제도 1조 원을 미리 사놓은 겁니다. 외국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연준 의장의 발언이 이번에는 완화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걸. 그래서 어저께 사놓은 것이고 기관에서 오늘 이제 일부 매수를 했는데 이 매수한 그에 금융투자에서 매수했다라고 하면 사실 뭐 딱히 매수한 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금융투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으로 이제 선물하고 이제 그 프로그램 매매 전략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구간은 짧게 청산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금융투자는 그렇게 뭐 달갑지는 않고 뭐 나쁘진 않지만 달갑지는 않습니다. 밑에 뭐 연기금부터 시작해서 뭐 투신이나 사모펀드 쪽에서 많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이 구간에 쉬었다. 그러면은 외국인부터 기관들 오늘 코스피는 쉬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다고 뭐 크게 매도를 한 건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조절을 했느냐? 어저께 외국인이 1조 원을 사놓고 오늘은 선물을 만계약을 매도하면서 그냥 지수를 그냥 찍어 누른 겁니다. 선물로 지수를 조절을 한 거죠. 이 정도까지 여러분이 체크하시면 되고 대신 코스닥 쪽의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동안 코스닥이 좀 어려웠었는데 코스닥도 우리 730포인트 저항받고 있는데 여기 넘어가게 돼 있다. 마치 나스닥과 비슷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봐도 비슷합니다. 오늘도 나스닥 뭐 4% 오른 만큼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이제 저항을 돌파한 구간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단지 나스닥은 이제 장중에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연준 의원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올라온 거고 우리는 개장 전에 나왔기 때문에 그냥 갭으로 돌파한 것 뿐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된다? 이렇게 쉬어가다가 재밌는 거 미증시가 보합권 전후 보통 한 약보합할 때가 가장 뭐 나이스하게 올라가고요. 보합권을 유지할 때
이럴 때 우리나라 증시가 갑작스럽게 이유 알 수 없이 튀어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반영된 척 해놓고 나서 이렇게 찍어 누른 다음에 그 뒤에 훗날 반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대한 만큼 못 올라갔다고 해서 실망할 거 없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지금 5년 동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5년 동안 말씀드리고 있죠. 미증시 강하게 끝났을 때 밀리면은 걱정할 거 없다. 그리고 밀리는 경우가 많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대다수가 거의 80% 이상 거의 90% 가까이가 음봉으로 마감할 때가 많아요. 강세장일 때나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고 보통은 이렇게 살짝이라도 밀어내립니다. 아니면은 보합으로 유지되거나 그 시초가 전후에서 유지되거나. 근데 왜 이러냐? 80%가 왜 이렇게 밀어내리느냐? 말씀드렸듯이 그냥 외국인들이 선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밀어내리고 여러분들한테는 정리하세요 해놓고 나중에 뜬금없이 갑자기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뒤늦게 반영하는 경우가 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반영이 되고 하니까 여러분들 지금 못 올라갔다고 해서 걱정할 거 없다. 그리고 실망할 것도 없다. 추후에 올라간다. 그리고 지금은 중요한 거는 미증시가 돌파를 시작했고 우리나라 코스닥도 돌파를 시작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시장이 또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 코스피가 상승 목표치가 낮다라고 하면 코스닥이 뒤따라 올라가는 구간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우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쉰다, 나스닥이 올라가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성장주 기술주 중심의 우리나라는 긍정적일 수가 있겠죠. 자, 삼성전자 주가 동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2,500원 회복 시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는데 62,000 부근에 올라왔다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회복 시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눌려도 62,500원을 유지하는 거는 67,500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저항 돌파 가능성 매우 높이고 있다. 자, LG에너지솔루션 60만원 요 구간을 넘어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못 넘어가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0만원 넘어가면은 또 다른 시세다. 자, 기존에도 말씀드렸죠. 이 구간에서 35만원 구간에서 지지받으면 나이스한 거고 40만원 회복되면은 이제는 50만원을 넘어갈 거고 50만원을 넘어가면은 추세 상승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까지는 기존에 내려왔다가 올라오는 반등 구간인 거고 50만원을 넘어가면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40만원에서 50만원 가는 거는 당연한 거고 여기서 쉬어도 넘어간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60만원 이후 간도 몇 번 두들기고 가느냐 차이지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50만원 넘어가면서 시작이고 저는 그렇습니다. 당장은 아니고요. 롱텀으로 봤을 때는 LG에너지솔루션은 당연히 자릿수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몇십만 원대가 아니라 100단위로 넘어가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기준에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무궁무진한 전기차 시장이 열리고 전 세계에서 지금 중국을 제외하면은 1위 기업인데 너도 나도 다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와 이제 합작사를 이제 꿈꾸고 있는데 뭐 자체적으로 뭐 생산하네 어쩌네 자체적으로도 생산해야죠. 이거 물량이 감당이 안 돼요. 우리나라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이노베이션 합작법인을 세우더라도 자체 물량이 감당이 안 돼요. 왜? 지금이야 가능한 거지. 나중 돼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내연기가 돌아다니는 게 다 전기차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뭐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냥 쭉 들고 가시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좀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일론 머스크랑 윤석열 대통령이랑 이제 화상으로 회담한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 S트래픽하고 자 이런 쪽 여러분들 무선 충전이나 이런 충전 쪽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고점 부근 올라오죠. 5,100원대 요 구간 넘어가면은 또 강해질 수 있다. 라는 거. 네, 뭐 그리고 아모센스 그때 강조해 드렸었는데 아모센스가 은근슬쩍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어제 저항을 건드리고 오늘 음봉으로 밀렸는데 좋습니다. 이렇게 쉰 다음에 추세는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21선 타고 그냥 가면 돼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쉬는 구간에서 또다시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 레몽레인이 지금 쉬고 있습니다. 이때 집중할 수 있는 게 레몽레인이라고 지난주 주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레몽레인이 핵심이고 그리고 공동 제작사가 SLL인데 SLL 스튜디오는 이제 콘텐트리 중앙의 자회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뒤늦게 올라갔지만 상승률은 높지는 않다. 수리남도 아직 반영이 안 됐고요. 콘텐트리 중앙은 수리남 때도 못 올라왔고요. 이번에 재벌집 때도 한 20% 정도 올라온 게 끝입니다. 자, 콘텐트리 중앙은 중장기적으로 보기에 좋고 단기적으로는 레몽레인에 집중하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콘텐트리 중앙 앞으로도 중장기적으로 보시고 여기가 아킬레스건으로 또 작용하는 것 중 하나가 멀티플렉스 메가박스의 소유를 하고 있죠.
메가박스도 60% 정도는 매출이 회복됐다라고 설명드렸으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련해 가지고 재벌집 막내아들이 웹툰 기반의 웹툰이나 웹소설 기반 IP를 가지고 이 드라마나 영화로 히트작이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DNC 미디어 웹툰 관련주들 같이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뒤따라서 많이 올라왔죠. DNC 미디어, 키다리 스튜디오. 그때 말씀드렸던 네 종목입니다. 5종목이죠. 키다리 스튜디오, 그리고 이제 대원 미디어, 그리고 미스터 블루. 다 이렇게 많이 올라와서 쉬고 있죠. 미스터 블루. 웹툰 관련주도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스터 블루는 조금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미스터 블루.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동안 안 움직였던 탑코미디어까지. 요렇게까지 이렇게 5종목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5종목이 다 오늘 탑코미디어를 끝으로 해서 다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시장이 그동안에는 일부 종목만 하나 탁 튀어 오르게 하고 나머지는 안 올라가서 힘든 구간을 만들었는데 지금 보면은 자, 스튜디오 드래곤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올라가죠. 저 레몽레인이 움직이고 지난번에 A스토리 반짝 상승했다가 다시 한번 다 되돌아온 것처럼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지려면은 스튜디오 드래곤이 같이 움직이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죠. 스튜디오 드래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콘텐츠 관련주들. 레몽레인부터 시작해서 콘텐트리 중앙까지 다 같이 보시면 되고 그 외에 나머지 뭐 예를 들면은 사마 네트워크스라던가 뭐 펜엔터테인먼트라던가 이런 뭐 관련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이 다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나올 수 있다. A스토리도 지금 3만원 아래 있을 종목 아니고 4만원 가도 이상할 게 없다. 4만원 넘어가도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콘텐트리 중앙 같은 경우도 이거 8만원까지 가도 이상할 게 없다 했는데 정말로 8만원을 돌파했죠. 작년에 이게 8만원을 넘어갔다가 다시 내려온 거죠. 내려왔는데 지금 8만 원까지 돌파 시도한 종목이 2만 원 구간에 있다. 이건 좀 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메가박스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고 해도 이거 제자리 찾아가려면은 아직 한참 남았다라고 보시면 이제 출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놓쳤다 생각하지 마시고 콘텐트리 중앙 같은 경우로 음봉 나오는 날 좀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웹툰 관련주도 앞으로 좀 꾸준히 이제 순환 노리면서 쉬는 구간에서 뭐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나무가 선익 시스템 이쪽을 봐야 되는데 이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에서 이제 시장 조사 업체입니다. 올해 XR 헤드셋의 총 출하량은 1,800만 대입니다. 네. 내년에는 3,600만 대, 2배가 되죠. 그렇죠? 2배가 되죠. 그럼 내후년에는 5,700만 대, 3배가 넘어가는 이런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25년에는 1억 대가 넘고요. 1억 1,000만 대가 예상되고 2030년에는 10억 대에 근접하면서 12억 대 정도 수준의 스마트폰 시장에 버금가는 규모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30년 먼 미래 같지만 이제 올해도 끝났으니까 2023년이죠. 7년 남은 겁니다. 매년 2배씩 성장하는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XR 관련주들 그동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나무가 지금 고공행진 펼치고 있습니다. 자, 나무가 올라가고 있고 선익 시스템, 증착 장비 쪽으로 해서 메타버스하고 XR 기기 쪽으로 핵심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제자리 찾아가고 있고 뉴프렉스 이미 오큘러스에 FPCB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 뉴프렉스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거고 이런 종목들 같이 보시고 뭐 MBT나 MP맥스 같은 게 같이 뭐 좀 움직였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옴시티 쪽 계속 말씀드렸고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말씀드렸는데 이쪽으로 여러분들 관심 갖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엔터주로 파생되고 게임주로 파생되고 수소주로 파생되고 그리고 수처리로 파생되고 네옴시티나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섹터들 쪽 인프라 쪽까지 파생되는 것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건자재 쪽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뭐 동양파일이라던가 최근에 덕신하우징 같은 거 많이 올라오잖아요. 모듈러 관련주들이 이미 많이 올라왔잖아요. 덕신하우징 그리고 이제 뭐 SY, 범양건영 이런 종목들 많이 올라와서 쉬고 있죠. 쉴 때 보는 거예요. 쉴 때 이렇게 SY 그리고 범양건영 뭐 이런 종목들 쉴 때 보는 겁니다. 한 번 쉬는 걸로 나는 확신 못하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작은 이중바닥 그리고 올라온지까지 보고 매매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뭐 이제 개인적인 성향의 이제 차이고 선택의 기로니까요. 이런 쪽 보시면서 이렇게 XR 기기라던가 아니면 웹툰 관련주 같은 쪽도 여러분들이 순환을 노리면서 보세요. 순환 노리면서 보시고 네옴시티 관련주도 건설로 시작했지만 이게 종합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고 그러니까 건자재도 따라줘야 되고 오늘 보면은 노르페인트 같은 경우도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자재 같은 경우가 뒤에 따라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모듈러 주택은 빠르게 짓기 좋으니까 조립식으로 해서 빠르게 짓는 게 모듈러 주택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샌드위치 판넬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모듈러 주택도 벽돌식으로 해서 탄탄한 집도 많고 그리고 샌드위치 판넬이 이제 진화를 해서 이제는 친환경 쪽으로도 가는 이런 안전하고 단단하고 예쁜 모듈러 주택도 많이 나온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모듈러 주택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장관이 우리나라에 모듈러 주택 요청까지 할 정도였으니까 이미 7월에 요청이 들어왔었죠. 그 발언이 나오고 한번 움직이고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해당 분야들 이렇게 전체적으로 순환을 노리면서 이제 뭐 네옴시티가 친환경 도시다, 스마트 도시다라고 하니까 UAM이나 수소나 수처리, 그 외에 원전이나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렇게 순환하면서 보시고 전기차 섹터는 가장 기본이고 핵심이다 정도로 보시면서 뭐 원전이나 뭐 주사에너빌리티나 이런 G2 파워 뭐 이런 종목도 이제 뜸들이고 있는데 여기서 언제 출발하느냐 차이인 것 같아요. 수급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는 미리 들어가서 기다린다도 괜찮고 수급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도 되는 이런 섹터들 많이 있으니까 지금 구간에서 조금 더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까지 이제 확인이 됐으니까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